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 중에 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등 채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문제될 것은 없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상황을 못 견디시죠. 그래서 빚이 많은 상속인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고 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는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거나 상속재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빚이 많은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었을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걸리면 빚이 많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했을 때, 단순히 상속 포기 각서를 썼을 때,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사람이 상속 포기 각서를 썼을 때 각각 결론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영상의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빚이 많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이 포기 행위는 사행위가 아니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지만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 각서를 쓰거나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면 이 행위는 사해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빚이 많은 상속인이 부모님에게서 예전에 받은 재산이 많아 남은 상속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이 행위는 사해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빚이 많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가압류를 했을 때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0임을 입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취소시키고 재산을 지킨 실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안인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변호사 윤리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제 의뢰인의 아버님은 약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님과 6 형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큰오빠는 집안의 문제였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정도 파탄냈고 도박빚 일부를 돌아가신 아버님이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은 아버님 재산을 그대로 두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는 약 9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님 남긴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가 됐고 이후 본압류로 전이되어 경매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큰오빠의 채권자인 대부회사에서 아버님 재산에 상속 등기를 한 다음 큰오빠 지분에 가압류를 한 후 경매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재산의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를 한 다음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강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는 등기사항에 빨간 줄이 나 있는 이유는 채권자가 한 상속 등기,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중에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경매 개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놀라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고 제게 이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큰오빠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큰오빠는 아버님의 상속 재산을 받아야 하고 이 재산은 채권자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큰오빠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이 많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일 때에는 그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는 재산 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사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실 겁니다. 애초에 상속 재산에서 받을 재산이 없었으니 빼돌릴 재산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큰오빠의 구체적 상속분이 0, 즉 큰오빠가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서 받아갈 재산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채권자가 한 상속 등기와 이에 기초한 가압류, 경매 개시는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닌 재산에 강제 집행이 개시된 것과 같으니까요. 다행히 이 사안에서는 큰오빠가 미리 받은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승산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재산의 가압류를 건 후 경매에 개시한 것을 막으려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이른바 초과 특별수익자가 되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됩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 상속 재산은 2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채무가 많은 장남의 도박빚을 아버님이 갚아준 것이 거의 5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채무가 많은 장남은 남은 재산에서 분배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매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 가압류 사건에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말 다행히 아버님의 장남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준 금융기록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장남의 특별수익액이 합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장남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분배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채권자가 상속 등기한 내용은 경정되었고 가정법원이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는 점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채권자가 장남의 상속 지분의 한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고 이를 강제 집행하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겠지만 적어도 채무자의 부친이 남긴 재산에서는 채권액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장남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 장남이 분배받을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가 알아서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8년, 9년이 지나서 갑자기 상속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온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이때 대응이 가능한지 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고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비엔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법률적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